자, 오늘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명은요,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사건 개요 시작할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개요. 자, 때는 2004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고요. 현재까지도 범인 검거는커녕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유영철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피해자 손모씨 당시 사망 당시 만으로 22세였고요. 모 대학교 사범대 미술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주 용모단정한 착한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족들이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모두 외출을 나가고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요. 오후 8시 30분경 볼일을 끝내고 집에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양손이 뒤로 묶이고 하의가 완전히 벗겨지고 얼굴 전체가 테이프로 완전히 감겨 밀봉된 채 죽어있는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하의가 벗겨져 있고 얼굴에 테이프가 거칠게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범인이 크게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았으며 성폭행을 노리고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요. 현관문이 현관문이 번호키 형식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줘야만 침입이 가능했고, 마침 당일 피해자가 오전 수업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방 등이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차림도 상의는 외출하기 위한 차림이었고 하의가 다 벗겨지긴 했지만 양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 찰나에 범인과 맞닥뜨린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부검 과정에서 테이프를 제거한 얼굴은 정말 심하게 맞아가지고 막 상처 투성이고 정말 너무 참혹하게 많이 맞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도 상처가 7군데나 있었으며 몸에도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살아있는 채로 테이프를 감아서 질식사를 시켜서 그렇게 죽은 케이스입니다. 머리에 무려 상처가 7군데나 있었고 몸에도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한 듯한 흔적이 있었는데 더 끔찍한 것은 살아있는 채로 테이프가 감겨 질식사했다는 것인데 경찰의 수사는 곧 난항을 겪게 됩니다. 예상과는 달리 시신에는 의외로 성폭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그리고 집안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는 점으로 미뤄보아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게 확실은 했으나 피해자의 족적과 혈흔만 발견됐을 뿐 범인의 족적이나 지문은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심지어 살해에 사용된 테이프에서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엉망이 된 집에서 없어진 것이라고는 현금 13,000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뿐이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인근 병원 근처에서 잠시 전원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고 결국 찾지는 못했으며 혹시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인들을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증언이 있는데요. 증언이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을 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직전 14층과 15층에 사는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15층 건물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집은 13층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방에는 방의 컴퓨터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인터넷을 사용해서 증거인멸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고요.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주부는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쯤에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났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층 주민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사라지고 난 후 11시쯤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아래층 계단을 받다가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남자 2명을 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4년 후인 2008년 부산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역시도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광주 테이프 살인사건이 다소 단서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체의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파일은 이렇게 사건 내용은 말씀드렸는데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미남삼촌 불 좀 켜주세요. 뭐랄까 남자가 둘이 보였는데 하나는 가혹행위를 하고 하나는 그걸 이렇게 들고 찍었어. 하나는 가혹행위를 하고 한 놈은 서서 이걸 찍었어.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 들어갈래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피해자가 집을 나오다가 재수없게 맞닥뜨린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다시 밀려 들어간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한 놈이 가학행위를 하고 한 놈은 그거를 이렇게 찍는 모습을 봤어. 찍는 모습을. 미친놈들 아닐까 혹시? 미친놈들 아닐까?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은 현재 빵에 들어가 있다는 공수를 받았는데 한 놈은 빵에 가 있고 한 놈은 밖에 있는데 모르는 사이야. 피해자랑 모르는 사이야. 정말 재수없게 아다리가 된 거야. 그래서 한 놈은 가혹행위를 하고 한 놈은 이렇게 들고 찍는 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왜 그 비디오 캠 있잖아. 비디오 캠 그걸 이렇게 찍는 게 보이더라고. 난 궁금한 게 그거를 찍어서 어디다 써먹는 거야? 팔아먹어?
캠코더로 이렇게 찍는 게 보이더라고.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뭔 죄야? 정말 운이 없었고, 그 시간에 문만 열고 나가지 않았어도. 근데, 성폭력도 아니야. 뭐라 그럴까. 유사성행위라고 하면, 좀 비슷할래나? 때리고, 폭행하고, 마지막 청테이프로 감는 것까지 전부 다 찍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가려나? 근데 그걸 다 찍었어. 다 찍었어. 다 찍고 가져갔어.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거를 찍어서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찍는 거야.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장품? 아니면 그것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거래가 되나?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쪽은 짐작도 못하겠어요. 그쪽은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캠코더로 찍고 하나는 가혹행위를 하고 하나는 테이프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 찍었어. 찍어서 가지고 왔어. 너무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니까 신에서도 괘씸하다고 아까 언뜻 그러셨던 것 같아. 무서운 사건이고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찍는 장면을 보면서 뭐지? 얘네들이 혹시 이런 걸 다크웹에다 올리지는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범죄 비디오를 사고 판다고? 웬일이니? 웬일이야. 일본에는 그런 거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범인들도 이 건수를 건지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뭔가 급했던 것 같아. 아는 루트가 없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언뜻 생각난 게 다크웹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악마 같고 개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도 똑같은 범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남겼답니다. 영상으로 남겼대요. 비디오 캠으로 찍는 모습을 제가 영안으로 봤는데요. 비디오로 남겼대요. 사이버 쪽을 한번 뒤져보시면 그 비슷한 거라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게 맞다면 반드시 그쪽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제 사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